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서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가 함께 하는데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책 속의 제주에서는 온 가족들이 함께 읽기 좋은 책들을 만나보고자 합니다. 네, 오늘 책 소개해 주시죠. 네, 매년 5월 31일, 바로 오늘이죠. 오늘은 바다의 날이기도 한데요. 특별히 오늘은 바다의 날을 맞이해서 온 가족들이 함께 읽어보면 좋을 그림책, 바다로 돌아간 제도리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주도에서 아주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해양환경단체인 핫핑크 돌핀스가 지은 책이고요.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아주 생동감 넘치는 이야기로 5월의 책 속의 제주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바다의 날이 어떤 날인지 구체적으로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바다의 날은요. 바다 관련 산업의 중요성과 의의를 높이고 또 국민의 해양 사상을 고취하며 관계 종사원들의 노고를 위로할 목적으로 제정한 날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최근에는 환경 문제에 대한 관심이 아주 커져서 환경 캠페인 위주로 바다의 날을 기념하고도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책 바다로 돌아간 제도리는 생태 환경의 관점에서 실제로 수족관에서 지내던 그 돌고래를 바다로 돌려보내기까지의 이야기가 담겨 있는 책입니다. 네, 불법으로 잡혀서 동물원에 갇힌 지 4년여 만에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아간 남방 큰돌고래 제도리 소식을 뉴스로 접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아까 잠깐 언급해 주셨듯이 글을 쓴 핫핑크 돌핀스는 제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해양단체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핫핑크 돌핀스는 돌고래 해방운동이라고 해서 수족관에서 불법으로 갇혀서 지내는 돌고래들을 야생으로 돌려보내는 그런 활동을 하는 해양환경단체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바다 환경을 위협하는 다양한 활동들을 감시하고 또 건강한 해양 생태계 보전과 위기에 처한 해양 생물들을 보호하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그 수족관의 돌고래를 야생으로 방류를 시키고요. 돌고래 바다 쉼터를 조성을 하는 일도 하고 있고요. 또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양 생태계 감수성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최초로 육상고래 관찰센터를 건립을 해서 제주 돌핀센터와 돌고래 도서관을 운영하는 아주 다양한 활동을 하는 시민단체이기도 합니다. 네, 돌고래를 보호하는 제주의 시민단체가 낸 책이라고 하니까 더욱 궁금해집니다. 책 내용 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사실을 바탕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야기의 주인공은 한때 제주도에서뿐만 아니라 전국을 아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제주 남방 큰돌고래 제도리가 주인공인데요. 이야기는 바다에서 평화롭게 살던 돌고래 제도리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쳐놓은 그물에 걸려서 잡힌 뒤 동물원에서 원치도 않는 돌고래 쇼를 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제주뿐만 아니라 서울에 소재한 동물원까지 원정을 하러 가며 돌고래 쇼를 하고 또 우여곡절 끝에 다시 바다로 돌아가기까지의 과정을 아주 생동감 있게 그려내고 있는데요. 특히 주인공 제도리가 이야기의 화자가 되어서 직접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고래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생태적인 특성뿐만 아니라 동물원에서의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들 그리고 또 나아가서 바다 환경의 중요성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는 그런 그림책입니다. 네, 제도리가 직접 이야기를 하는 만큼 내용이 더 가슴에 와닿을 것 같은데요. 제도리가 사람들에게 잡혀서 힘든 시간을 보내다가 다시 제주 바다로 돌아가기까지의 이 고달픈 여정을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책은 인간의 관점이 아니라 그 돌고래 제도리의 그 관점에서 쓰였기 때문에 더욱 생동감 있게 전달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2011년 7월 서울대공원에서 돌고래쇼에 이용되었던 제도리를 불법 포획했다는 사실을 알린 많은 시민단체들이 있었습니다. 핫핑크 돌핀스, 환경운동연합,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등의 시민단체들은 남방 큰돌고래 제도리의 불법 포획 사실을 알리고 돌고래쇼의 중단과 제도리의 야생 방류를 지속해서 촉구해 왔는데요. 2012년 3월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제주도 앞바다에서 불법 포획되어
대공원에 온 남방 큰돌고래인 제돌이를 바다로 돌려보내겠다고 밝혔고 제돌이의 재활 훈련 기간을 거친 후 드디어 2013년 7월 18일 제돌이가 고향 앞바다에 방류가 되었습니다. 2009년 5월에 제돌이가 그물에 걸려서 잡힌 지 꼭 4년 2개월 만의 일이었습니다. 네, 사회적 합의에 따라서 돌고래를 바다로 방류한 정말 아름다운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다로 간 제돌이를 읽으면서 인상적인 내용이 있었다면 잠깐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바다에는요, 돌고래뿐만 아니라 해녀와 어부처럼 인간들도 바다의 삶을 터전으로 지내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런데 일부 어부들은 돌고래 떼가 그렇게 달갑지만은 않다고 하는데요. 책 속의 제돌이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해녀와 달리 어부들은 돌고래가 나타나면 물고기들이 도망간다고 우리를 싫어해. 우리가 오징어와 정어리를 다 잡아먹는다고 생각하는 어부들도 있어. 어부들이 날마다 커다란 그물로 잡는 엄청난 양에 비하면 우리가 먹는 물고기는 정말 비교도 안 될 만큼 적은 양인데 말이야. 저는 이 대목에서 공존이라는 키워드를 떠올려 보았는데요. 해녀들도 어부들도 또 바다에서 서식하는 돌고래들도 모두 바다를 터전으로 삶을 영위해 가는데요. 그래서 바다는 사실 어느 누구 하나의 것이 아니라 모두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싫어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존의 대상으로 바라봐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네,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는 대목입니다. 책 속에는 또 제돌이가 수족관에 갇혀 있을 때를 시사하는 부분도 있죠. 네, 그림책에서도 제돌이가 그 수족관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워하는지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제돌이의 이야기를 조금 따와서 소개해 드리려고 해요. 네.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 어두컴컴한 곳에 갇혀 있었어. 언제 어떻게 이곳으로 옮겨졌는지 기억이 나지 않았어. 바다 냄새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 어디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 어디로든 가보려고 몸을 움직여 봤지만 너무 좁아 제대로 헤엄칠 수조차 없었지. 움직일 때마다 부리가 자꾸 딱딱한 벽에 부딪혔어. 나는 그 벽을 부리로 찍고 머리로 박고 꼬리로 힘껏 내리쳤어. 하지만 그럴수록 살갗은 점점 더 벗겨지고 그곳에 피멍이 벌겋게 들고 귀를 찢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만 윙윙거리며 돌아올 뿐 벽은 끄떡도 하지 않았어. 수조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건 소음이야. 우리 돌고래들은 초음파로 이야기하기 때문에 청각이 굉장히 민감하거든. 그런데 이곳에서는 날마다 시끄러운 음악과 공연 진행자가 마이크에 대고 질러대는 소리, 그리고 관람객들의 박수와 환호가 끊이지 않고 울려 퍼졌어. 그때마다 고막이 터질 듯 울리고 머리도 지끈지끈 아팠어. 이런 소음 때문에 청각이 망가진 돌고래도 많다고 해. 하지만 사람들은 이런 우리 사정은 아랑곳 없이 시끄럽게 웃고 손뼉을 치며 즐거워하지. 네, 이야기를 듣는 제가 다 아프고 고통스러운 느낌인데요. 흔히 돌고래는 IQ가 높다고 하는데 그래서 돌고래 쇼에 더 이용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저도 어릴 적에 돌고래 쇼에 가면 어떻게 동물들이 저렇게 사람 말을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해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책을 보고서는 그 돌고래와 같이 지적 능력이 높은 그 동물들이 사람들의 눈요깃거리로 이용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렇게 돌고래 쇼에 이용되는 돌고래들은 스트레스 지수가 아주 높기 때문에 그 본래 수명보다도 훨씬 짧은 수명을 다하고 마는데요. 최근 들어서 잇따라 발생했던 그 모 테마파크의 수족관 돌고래들이 폐사하는 걸 뉴스에서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쇼 공연에 동원되었던 제돌이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날부터인가 몸이 조금씩 아파오기 시작했어. 조련사가 부리를 밟고 물살 타기를 하는 바람에 부리 끝 살갗도 다 벗겨져 쓰라렸고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귀도 잘 안 들렸어. 이렇게 아픈 것은 나뿐만이 아니었어.
묘기를 부리지 않을 때는 온종일 울기만 하는 돌고래도 있었고 한없이 제자리만 뱅글뱅글 도는 돌고래도 있었어. 우리가 이렇게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은 알까? 우리들은 몸이 아파도 공연을 멈출 수가 없었어. 동물원 사장은 우리를 데려오느라 돈이 많이 들어갔다며 공연을 해야 손해를 안 본다고 늘 말을 했거든. 나는 아픈 몸을 이끌고 가까스로 공연장으로 나갔어. 하지만 결국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그냥 물 위에 둥둥 떠 있기만 했어. 그러자 공연장을 가득 메운 사람들이 우 하고 야유를 보냈어. 사람들은 우리가 귀엽고 사랑스럽다며 좋아해.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곳에 오게 되었는지, 어떻게 생활하는지, 또 어디가 아픈지는 전혀 관심이 없는 것 같아. 다행히 제돌이는 이런 상황에서 벗어나서 2013년에 고향인 제주 바다로 돌아왔는데요. 지금은 제돌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 글을 쓴 핫핑크 돌핀스는 현재까지도 꾸준하게 그 제돌이를 방류된 제돌이를 꾸준히 관측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제돌이가 야생에서 이제 현재는 친구들과 뛰어놀면서 아주 건강한 삶을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새 제주도에 어마어마한 관광객들이 몰려오고 있잖아요. 테마파크에서 고래를 관련한 테마로 관광 상품을 사고 파는 것도 위험한 일인데 요새는 또 선박을 타고 돌고래를 쫓아다니면서 관광을 하는 것이 아주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흔하게 볼 수 없는 돌고래를 보는 일이 신날 수도 있겠지만 선박이 돌고래 가까이 가게 되면 돌고래 지느러미에 손상을 입히는 경우도 있고 또 선박이 지속적으로 돌고래를 찾아서 종횡무진하기 때문에 먹이 사냥을 해야 하는 돌고래들은 스트레스를 받거나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 제돌이도 포함되어 있을 텐데 다시 또 인간에 의해서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 게 아닌가 하고 안타깝습니다. 네, 돌고래를 좋아한다면 좋아하는 마음만큼 배려하고 또 멀리서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만족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 책이 말하는 바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한 생명체를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내 방식을 강요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의 방식을 존중해달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과학 분야에서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아주 유명한 분이신데요. 최재천 선생님께서는 추천서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제돌이는 물론 아무리 하찮은 생물이더라도 이 지구별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일깨워준다. 이 땅에 사는 모든 어린이들이 다 읽었으면 좋을 귀한 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책을 읽은 책방지기 소감이 궁금한데요. 네. 저는 이 책을 읽고 사실 돌고래가 더 궁금해져서 네. 더 많이 찾아봤는데요. 글을 쓴 핫핑크 돌핀스에 의하면 현재 제주도에는 남방 큰 돌고래가 120여 마리가량 서식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개체수로 따지면 아주 적은 양의 개체수인데요. 네. 원래는 제주 전역이 돌고래 서식지였다고 하는데 해안가에 공항도 짓고 또 각종 개발 물결로 인해서 돌고래들 서식지가 점점 더 줄어들어서 현재 제주도에는 비교적 조용한 마을 일대만이 주요 서식지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네. 아주 안타까운 일이기도 한데요. 이마저도 갈수록 서식지가 축소되고 있어서 멸종 위기 중인 남방 큰 돌고래가 정말 걱정인데 바다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아이들과 함께 바다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남방 큰 돌고래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보호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곧 멸종돼서 다시는 볼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데요. 바다로 돌아간 제돌이를 많은 분들이 읽어보시고 생명의 소중함을 오래도록 마음에 간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